2005년 3월, 안산의 한 야산에서 두 소년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들이 남긴 유서엔 교도소가 무섭다는 두려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정체는 불과 보름 전, 청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잔혹한 범인들이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법적 심판을 피해 목숨을 끊어버린 가해자들, 청주 아동살인 사건의 비극적인 전말을 시작합니다. 2005년 발생한 청주 아동살인 사건의 가해자였던 성모군과 반모군의 죽음은 범행 직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선택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을 납치 살해한 잔혹성뿐만 아니라 범인들이 발각되기 직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와 전말이 영구히 미궁에 빠지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두 가해자의 행적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행 직후의 행적과 압박감. 두 소년은 2005년 2월 21일 청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청주의 한 상가, 건물 지하실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들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보냈으나 경찰이 대대적인 공개 수사에 착수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하자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 아동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두 소년은 자신들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출과 동반 극단적 선택. 수사망이 좁혀오던 2005년 3월 초, 두 소년은 각자 집에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연고가 없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2005년 3월 6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야산 등산로 인근 나무에서 두 소년이 숨진 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두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이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음독 흔적 또는 목을 맨 정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두 소년이 숨진 현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는 처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것 같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먼저 떠나서 죄송하다. 유서의 내용은 이들이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직면하게 될 법적 처벌과 사회적 지탄을 감당하지 못해 도피성 극단적 선택을 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안산 야산에서 숨진 두 소년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들의 DNA와 소지품을 청주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두 소년이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핵심 가해자인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해졌고 공소권이 없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허망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죽음은 법적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회피였으며 왜 그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세부 과정은 밝혀지지 못한 채 피해자 가족 가슴에 영원한 멍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도피성 죽음으로 사건은 허망하게 종결됐습니다. 끝내 사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마주할 법적 심판만을 두려워하며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도피를 택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비겁하게 피했을지언정 그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은 역사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유죄로 남을 것입니다.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23세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길을 가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1.2km나 미행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르는 등 완전 범죄를 노리며 체포를 피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가해자 장윤기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형량 낮추기와 감옥에서의 자기 안위만을 계산하는 비겁함의 극치였습니다. 첫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즉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폭로된 사실은 시청자들을 가장 분노케 할 대목입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와중에 교도소 안에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인생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정작 살인범은 감옥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 어떤 자격증을 딸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성범죄 입증용 케이블 타이, 리얼돌 등을 폐기하고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을 도왔다가 구속되는 초유의 유착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의 심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가족과 부패한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추악한 단면입니다. 2005년 청주살인 사건의 소년들은 감옥이 무섭다며 목숨을 끊어 도망쳤고, 현재의 살인범 장윤기는 감옥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며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가해자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눈감은 채 오직 자신이 받을 처벌만을 두려워하는 이 비겁한 괴물들을 우리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17세 여고생 이채원양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